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다 가족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나눴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18살 여고생 이수영. 또 한 명은 75 할아버지 김태산. 이 둘 사이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작은 눈 내리던 12월의 골목 그리고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따뜻하고도 가슴 찡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서울 어느 변두리 동네. 이수영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이의 하루는 보통 여고생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계란 2개, 그리고 밥. 혼자 먹는 아침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학교는 8시까지. 수업이 끝나면 오후 4시. 그리고 수영이는 곧장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알바 시작 시간은 5시부터 자정까지 7시간. 매일 서서 일하고 도시락 데워주고 술 취한 손님 상대하고 담배 사러 온 학생들 돌려보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자정이 넘어 알바를 마치면 수영이는 고시원으로 돌아갑니다. 2평 남짓한 방. 월세 40만 원.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 방에서 수영이는 매일 밤 혼자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수영이의 부모님은 친척집 다녀오시는 길에 빗길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하셨고 어머니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셨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작은 사업체를 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도를 내게 되었고 살림살이는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그래도 부부 한 사람 신용은 있어야 한다며 어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어머니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으셨더랍니다. 남은 건 빚 5천만 원. 보험금으로 2천만 원 갚고 집월세 보증금으로 2천만 원 갚고도 여전히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친척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수영아, 미안하구나. 우리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도와주기가 힘들겠구나. 수영이 너도 이제 성인이 됐잖아. 혼자서 해결해봐. 18살.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나이. 수영이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갚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집은 정리하면서 고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학교는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로 하루 6에서 7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150만 원 정도. 월세 4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통신비 10만 원, 빚 갚는 돈 50만 원.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영이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수영아, 너 요즘 왜 그래?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수영아, 우리 방과 후 같이 병원 가볼까?
수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티낼 수 없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버티어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젊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단한 삶이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빚은 500만 원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견디면. 수영이는 매일 밤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수영이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밤 12시 반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예쁘게 내 고단한 삶을 위로해 주듯이. 아마도 올해의 첫눈일 겁니다. 수영이는 패딩 지퍼를 목까지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윽, 윽.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려주시오. 떨리는 목소리.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영이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이 꺼진 골목. 그곳에서 수영이가 본 것은 서너 명의 남자가 한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감탱이, 지갑 내놓으라고. 빨리 안 내놔.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노인은 눈밭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영이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할까? 출동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하지만 그 사이에 노인이 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수영이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외진길에서 누구라도 사고 현장을 봤더라면, 사고낸 운전자가 뺑소니만 치지 않았더라면 지금 부모님은 살아계셨을 텐데 순간 이런 생각들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수영이는 결심했습니다. 안 돼. 그냥 지나칠 순 없어. 수영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세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뭐야, 여고생이야? 꺼져라, 애들은. 수영이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야, 진짜? 야, 일단 가자. 남자들이 돌아서려는 순간 그중 한 명이 수영이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너 오지랖 넓다. 웬 참견이야. 손이 올라왔습니다. 수영이를 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팍! 수영이의 발차기가 먼저 날아갔습니다. 수영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10년. 검은띠 3단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탁탁탁, 퍽퍽, 쾅, 앞으로 차고 돌려차고 회전돌기로 얼굴에 한 방씩. 세 명의 남자들은 한 사람씩 눈밭에 나뒹굴었습니다. 가슴과 얼굴을 짓누르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불과 몇 초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수영이는 실력 발휘 제대로 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일에 쓰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으악! 이 미친! 남자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세 남자들은 도망은 갔지만 수영이 가슴은 콩당콩당 뛰었습니다. 속으로는 엄청 떨렸거든요. 억센 남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하며 수영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발,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이는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피가 많이 났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얼굴 좀 보세요. 아니, 정말. 병원비가 없어서? 그 순간 수영이는 알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자기처럼 가난하구나.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픈 걸 참는구나. 수영이도 그랬으니까요. 작년에 감기 걸렸을 때 병원 안 가고 약국에서 약만 사 먹었으니까요. 수영이는 말했습니다. 그럼 일단 저 따라오세요. 수영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 곳은 24시간 분식집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가게.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세요. 수영이는 할아버지를 자리에 앉히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문했습니다. 라면 2그릇이요. 계란 추가해 주세요. 알았어.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이 나왔습니다. 수영이는 할아버지 앞에 라면을 놓았습니다. 드세요. 할아버지는 라면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라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수영이도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한방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고맙네.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나. 요즘 세상에.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김태산이라고 하네. 올해 75이야. 저는 이수영이에요. 고3이고요. 수영. 예쁜 이름이구먼. 할아버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이 밤중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일? 학생이? 네,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은? 수영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네. 괜찮아요. 수영이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낯선 할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아마도 할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일 겁니다. 할아버지는 수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영아, 고생이 많구나. 이 할아버지가 미안하네. 내가 너무 약해서 도움도 못 주고.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할아버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영아, 이 라면 한 그릇의 은혜를 할아버지는 평생 잊지 않을게. 에이, 라면 한 그릇인데 뭐려. 아니야. 사람이 가장 추울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면 그 손의 온도를 평생 잊지 못하는 법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오늘 수영이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맙네. 수영이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눈 내리는 밤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계산을 할 때였습니다. 8,000원입니다. 수영이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잔돈 2,000원을 받고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왜 영수증을 받았을까요? 수영이는 용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돈을 아껴 썼거든요. 수영이는 할아버지를 고시원 근처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어디세요? 아, 나는 여기에서 가까워. 혼자 갈 수 있으니까 수영이 먼저 들어가. 난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라. 수영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둘은 헤어졌습니다. 수영이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참 신기한 일도 많았네. 그렇게 생각하며 수영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이는 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유통업계 1위 백양그룹의 회장님일 줄은. 자산 2조 원. 하지만 지금은 아들과의 싸움 끝에 집에서 나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의 따뜻함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수영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편의점 알바를 가기 위해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뭐야, 저거? 헐, 대박. 학교 앞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도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검은색 벤츠. 1대, 2대, 3대. 아니, 여러 대가 학교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뭐야, 영화 찍는 거야? 재벌 온 거 아냐?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 있던 리무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백발, 정갈한 양복, 비싼 지팡이. 수영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 맞았습니다. 어젯밤 라면 드시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는 초라한 옷에 피 묻은 얼굴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재벌 회장님처럼. 아니, 진짜 재벌 회장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영이를 보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도 함께 걸어왔습니다. 비서, 변호사,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수영아. 할아버지가 수영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수영이는 당황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영아, 어젯밤 은혜를 갚으러 왔단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봐. 뭐든지 다 들어줄게. 할아버지는 간절하게 진심을 담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원하면 돈으로 주고, 알바하면서 어렵게 살지 말고 내가 수영이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구나. 수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아버지, 이게 무슨... 수영아, 넌 어젯밤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줬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변 학생들이 더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저애? 수영이가 뭘 한 거래? 수영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왜? 부담 안 가져도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영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정 주고 싶으시면 할아버지 이거요. 구겨진 영수증. 어젯밤 분식집 영수증이었습니다. 라면값 8,000원만 주세요. 뭐? 할아버지는 얼이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서도 경호원도 모두 놀랐습니다. 수영아, 너 농담하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 이것만 주세요. 제가 어제 라면 샀거든요. 수영이는 진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다치셨길래 도와드린 거예요. 돈이나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수영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네. 수영아. 할아버지는 웃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어. 사업하면서 수천, 수만 명을 만났지. 하지만 너 같은 아이는 처음이야. 순수하고 착하고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 할아버지는 수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영아, 할아버지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네. 할아버지와 함께 밥 한 번 먹어주지 않겠니?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수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알바 가야 해서요. 알바는 할아버지가 대신 연락해 줄게. 오늘 하루만. 응? 수영이는 할아버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은 외롭고 간절했습니다. 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할아버지가 수영이를 데려간 곳은 강남의 대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지나고 정원을 지나고 현관을 지나자 엄청나게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수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수영아, 놀랐지? 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일해서 지은 집이란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집이 별로 좋지 않구나. 왜요? 혼자 사니까. 할아버지 가족은요?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우리 사이가 좋지 않단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영아, 배고프지? 밥 먹자. 네. 할아버지는 수영이를 집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쑥갓, 고추, 토마토, 고구마. 할아버지, 이거 다 키우세요? 그래. 할아버지 취미야.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래도 흙 만지는 게 제일 좋더구나.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땄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직접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상추쌈, 고등어구이.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할아버지가 다 할게 집에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물리치시고 직접 주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수영이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1년 만에 먹어보는 집밥, 누군가와 함께하는 밥이었으니까요. 자, 먹자. 감사합니다. 수영이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수영아, 왜 그래? 아,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수영아, 혼자 사는 거 힘들지? 네. 밥 혼자 먹는 거 외롭지? 네. 할아버지도 그래. 할아버지도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싫더구나. 둘은 한참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영아, 할아버지가 제안 하나 해도 되겠니? 네. 수영아, 할아버지 손녀처럼 지내줄 수 있겠니? 수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손녀가 없단다. 아들만 하나 있는데 그 아이와는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 어제 수영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 이 아이랑 가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수영아, 할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을래? 수영이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부담스러우면 안 그래도 돼. 그냥 가끔 놀러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수영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 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네. 할아버지. 그날부터 수영이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가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는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영이에게 대학 등록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수영이는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장학금 받을게요. 할아버지는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수영아, 착하긴. 둘 사이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점점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3주 후, 수영이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비싼 양복,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아버지, 남자의 목소리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성호야, 김성호.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성호는 수영이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 애는 누구야? 내 손녀야. 손녀? 무슨 소리야? 아버지 손녀는 없잖아. 손녀처럼 지내는 아이야. 수영이라고 해. 성호는 비웃었습니다. 아, 웃기네.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요? 성호야, 아버지는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거지 주워다가 손녀라고?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수영이는 화가 났습니다. 죄송하지만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호는 수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너 뭐야?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지. 뭐라고요? 시치미 떼지 마. 요즘 이런 애들 많아. 재벌 할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유산 타먹으려고. 아저씨. 수영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그럼 이 집 오지 마. 아버지한테 접근하지 말고. 성호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수영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아버지는 속는 거예요. 이해가 뭔데요? 어디서 굴러온 애인지도 모르잖아요. 성호는 지갑을 꺼내 돈 다발을 수영이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가. 500만 원.
이거 받고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수영이는 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할아버지가 좋아서 온 거예요. A씨, 웃기네. 진짜 웃기는 애네. 성우는 수영이를 밀쳤습니다. 수영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야! 그 순간 할아버지가 성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우야, 그만해. 아버지는 비키세요. 성우가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영이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치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닥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성우가 손을 올렸습니다. 수영이를 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팍! 수영이의 발차기가 먼저 날아갔습니다. 퍽! 성우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으악!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세요. 수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나한테 폭행한 거야. 경찰 부를 거야. 부르세요. CCTV 보면 누가 먼저 손댔는지 나오니까. 성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성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수영이 학교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영 재벌한테 빌붙었대. 꽃뱀 아니야? 돈 노리고 접근한 거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성우가 일부러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수영이는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영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으면서 할아버지만 괜찮으시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 성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후견인 제도에 묶을 수 있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치매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거야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혹시 들키면 문제가 됩니다. 들킬 리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우는 대학병원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거짓 치매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회장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여고생도 완전히 쫓아낼 거야. 성우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몰랐습니다. 수영이가 이미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수영이는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 김성호 상무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수영이는 전국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태권도를 했지만 대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비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영아, 참가비는 할아버지가 낼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응원하러 갈게. 대회 날. 체육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영이는 도복을 입고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예선전 16강, 8강, 4강. 수영이는 계속 이겼습니다. 마침내 결승전. 상대는 전국 1위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탁탁, 퍽퍽.
주고받는 발차기 돌려차기. 수영이는 점점 밀렸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했습니다. 안 돼. 이길 수 없어. 그 순간 관중석에서 들려온 목소리. 수영아, 파이팅, 힘내. 할아버지는 목청을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수영이는 힘을 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셨구나.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수영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회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팍, 탁. 상대의 머리에 명중했습니다. KO. 수영이가 이겼습니다. 금메달. 시상식에서 수영이는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으로 뛰어가 할아버지 목에 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 첫 금메달이에요. 할아버지는 울었습니다. 수영아, 고맙다. 할아버지가 응원해 주셔서 이길 수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수영이와 할아버지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금메달을 품에 꼭 안은 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짓 진단서, 변호사, 주주들 매수. 이제 끝이야. 하지만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사회자는 여러 안건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호 상무는 회장님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안을 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장님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증빙 서류를 주주들에게 보여주었고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을 들은 주주들은 실로 난감하고도 염려를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회장 교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찰나에 그 시간쯤에 수영이는 회의실 밖에 문 앞에 서 있는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라 관계자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이것은 긴급 상황이란 말이에요. 회장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계속되는 말다툼 속에서 잠깐의 틈을 노려 수영이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영이의 손에는 녹음기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가 수영이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수영이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거짓 진단서 준비는 다 됐나? 네, 상무님. 의사 매수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성우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수영이는 서류도 꺼냈습니다. 이건 금품 거래 내역이에요. 김성호 상무가 의사에게 5천만 원을 준 증거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회장님을 후견인 제도에 묶으려 한 거야?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호야, 이게 정말 사실이냐?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늙었다고. 사람 취급도 안 받는구나.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성호는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남용, 문서 위조, 금품 수수.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주주총회에서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수영이는 여느 집의 할아버지와 손녀딸처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수영이는 장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체육교육학과, 태권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회사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긴 후 편안한 마음으로 취미 생활인 텃밭 가꾸기에 더욱 더 매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작물도 이것저것 심어보고 점점 수확량도 늘어가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여전히 저택 뒤편 텃밭에서 고구마를 굽고 있으면서 손녀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수영아, 고구마 다 구웠다. 할아버지, 지금 갈게요. 수영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할아버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녁 식탁. 된장찌개, 김치, 구운 고구마. 오늘은 라면 말고 된장찌개다. 할아버지,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알았어, 알았어. 둘은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둘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영아,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네, 좋아요.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고, 네, 많이 사귀었어요.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수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아, 할아버지가 너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어. 너 덕분에 할아버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단다. 할아버지, 고맙다 수영아. 수영이도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예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혈연은 없지만 누구보다 진짜 가족. 라면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은 서로의 인생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영이와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란 건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수영이는 할아버지를 도와주면서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영이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셨을 겁니다.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의 따뜻함이 평생의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